조선 시대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면 1728년에 영조 물러가라 타도를 주정하면서 이인좌가 난을 벌립니다. 예. 이인좌라는 사람인데요. 약 20일 만에 예. 완전히 제압이 돼서 20일 네. 뭐가 떠오르네. 네, 제압이 되고 예. 사망자가 2,000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어제 저녁 때 일어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는 거 일단 미루겠어요. 라고 선언한 것이 네. 날짜를 계산해 보면 발생일로부터 이제 19일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20일인데 그렇네요. 제가 보니까 이제 딱 이 이인좌의 난이 생각나면서 이거를 반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예. 야 정청래의 난을 정말 20일 만에 제압했다.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하여튼 지금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여기가 정말 음. 어제 저녁부터 아마 미친 듯이 통화하고 네. 회의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일단 포기. 라고 이제 선언을 한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 때 이제 8시부터 이제 회의한 후에 그 다음에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2시간 이상이 지난 거 아닙니까? 14시간이 지난 건데. 네. 그 사이에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회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이제 회의를 했어요. 먼저 회의를 한 다음에 자, 일단 조국당은 뭐 정청래 대표로부터 어저께 조국 그 당대표가 통화를 했다. 일단 미안하다. 합당 일단 좀 미룬다. 이 얘기를 충분히 먼저 들었다. 이해한다. 뭐 사과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어저께 정청래 대표가 연대 통합 추진 준비를 각자가 구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지방선거 후에 좀 합당을 다시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요안 받아들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네. 정청래의 난이 진압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진짜 그 관심은 정청래, 조국 두 사람의 관심은 결국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지분을 나눠주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때 8월 전당대회 때 우리가 당권을 먹자라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였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게 꼭 합당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조국당 입장에서는 그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받는 지도부 구성은 선거 전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선거 전에 중요한 것은 공천을 얼마나 이제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연대할 건데 그럼 이게 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뭐 추상적인 연대인지 이거를 이제 답하라 이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네,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선거 연대를 통해서 네. 조국 전 대표는 어디 재보궐 선거에 충분히 이길 만한데 하나 공천을 주고 네. 그다음에 세종시장은 이제 황운하 의원이 지금 거론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조국당에 뭐 거기 그다음에 이제 뭐 기초단체장 일부 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단 지분을 챙긴 다음에 네. 그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합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네. 뭐 일루 가나 절루 가나 뭐 결국 이제 서울만 가면 된다고. 네. 그래서 8월 전당대회까지만 우리는 하면 된다라는 그런 그 속내를 정청래 대표가 난이 진압되자마자 이제 바로 또 이제 그 한 거고 네. 조국 대표도 이제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거라 보고 그래서 저는 정청래의 난에서 저는 이제 홍경래의 난을 떠올렸는데 라임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평안도에서 이렇게 네, 이 내려오고요. 라임을 딱 예.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평안도에서 내려오다가 한 개성 정도까지 네. 승승장구 막 내려왔는데 네. 이게 개성 정도에서 한 방 먹고 이제 잠깐 주춤한 거다라고 저는 잠깐 봅니다. 주춤이다. 예, 이제 네. 결국 이제 한양까지 밀고 내려올 것이다 계속. 예.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에서는 점점 판세는 미래 권력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결국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자, 일단 서울시장은 정원호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정원호가 이제 될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네, 민주당 후보가. 네. 그다음에 인천도 박찬대 이재명 역시 대통령이 미는 박찬대 네. 그 의원이 또 손들고 나왔어요. 네. 저는 경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가. 예.
이 경기를 누가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네.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의 승리냐 정청래의 승리냐 이게 이제 판가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지금 대두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한준호 예, 네.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을 미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그 결국 이제 그게 관철되지 않고 네. 뭐 추미애든 네. 또는 뭐 김동연이든 뭐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이 된다면 또는 네. 친명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이게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나 져야 되나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않나? 네. 저는 이기면 정청래 민주당이 이기면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레임덕이 곧바로 이 홍경래 그 정청래는 아니 그냥 한양까지 곧바로 밀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사태를 김광일 선배가 어떻게 보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전에 잠깐 이제 이 19일 만에 끝난 거냐 20일 만에 끝난 거냐 요거 네. 시간표 잠깐 읽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시죠. 설명을 네. 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1월 22일 날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3일 날 민주당 초선 28명이 독단적인 합당 제안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합니다. 24일 날 조국 대표가 독자적 DNA 보존이라는 원칙하에 합당이 논의되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25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 당명은 유지를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다음에 혁신당에서 또 바로 요 말을 받아서 조승래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라고 또 이제 들이받았습니다. 갈등이 이제 슬슬 이제 끌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2월 2일 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첫 공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현주 최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다. 2월 2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또 두 번째 공개 충돌이 됩니다.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차기 대권 주자 밀어주기 말라온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일 날 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건이 유출이 됩니다. 이게 나오니까 야 이게 무슨 우리의 의견 묻기도 전에 당신 먼저 이제 결정하고 그냥 고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라는 이제 반발이 강하게 나옵니다. 2월 8일 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확정을 안 하면 합당은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습니다. 10일 날 결국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또 의원총회고 두 개 열었죠. 합당 논의 중단을 결정하고 발표가 됩니다. 숨가쁘게 네. 20일이 지나온 셈인데 예. 결국은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뭐라고 할까 카리스마라고 할까 밀어붙이기라고 할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 나가려고 한 건데 이게 어떤 톱다운 방식을 흉내내는 측면도 약간 엿보였어요. 그리고 그 합당의 전격 발표 전날 이제 조국당의 조국 대표를 따로 별도로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보면은 그게 따로 만났다는 게 밀실야합이었어? 대외비 문건이 폭로가 되고 7페이지짜리 그걸 당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뜻이 매우 중요한데 영린을 3번 정도 건드렸다고 보는 겁니다. 3번이요. 네. 첫 번째 영린 사건은 언제 나타났느냐. 그 합당 발표고 그 이튿날 그 정청래 측근들이 그런 말을 해요.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청와대도 두루뭉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친명계들이 들고 일어났죠. 야,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교감 없었다는데 당신이 말하는 통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진보 진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은 전혀 다른 빛깔이었어. 이렇게 바로 그걸 찢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영리는 뭐냐? 이게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그 종합 특검 거기에 이제 전준철 이제 추천한 것. 이것을 두고 이제 오늘 또 뭐 김어준 씨는 정청래 쪽을 이제 뭐 역성 들고 오히려 그 이제 청와대의 이 인사검증팀 그리고 이제 그쪽의 민정수석을 더 이제 공격하는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긴 했던데 어찌 됐든 이게 어제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게 2차 영린 사건이고 3차 영린 사건은 뭐냐면 대미 투자 특별법을 정청래가 왜 그런지는 모르죠. 미적돼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화를 냈거든요. 네. 심지어 밤잠이 안 돈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가 중첩이 되어 왔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영리라는 말로 엮어봤을 뿐 이거 말고도 크고 작은 청와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던 그 정청래의 업보가 쭉 쌓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카리스마 이게 한 발짝만 잘못되면 불통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돈키호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정청래도 뭔가 1인 1표제를 끝내 관철을 시키면서 뭔가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울타리 담장 위를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합당 문제가 반발에 딱 부딪히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거기 중첩되면서 네. 앞날이 캄캄하네. 앞으로 정청래는 어떻게 되지?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홍준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청래가 당권파인 건 분명하지요. 그런데 우리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친명계 80명이 먼저 모여가지고 뭐 공소 취하와 뭐 그다음에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이거 하겠다면서 모임 만들겠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내일 뭐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한대요. 네. 그러면 80명이 모임을 만들면 당권 주류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가 당권 주류가 되는 겁니까? 친명계가 당권 주류가 되는 겁니까? 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네.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저께 이제 의원총회에서 총회를 열었잖아요, 민주당이. 네. 그때도 18명 정도가 이제 저 발언을 했는데 네. 이 중에서 16명이 지금 합당이 무슨 웬 말이냐, 반대한다 이런 뜻을 지금 표했다고 해요. 네. 그럼 18명 중에서 16명 발언을 했으면 이거는 거의 뭐 한 90%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반대 의견 얘기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대요. 예, 네. 예. 찬성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건 참, 김영진. 찬성이 예. 한 명밖에 없어요. 김영진 의원 정도다 뭐 이렇게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를테면 뭐 재밌게 하자고 이제 정청래의 난이다라고 부르면 요거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정청 반명의 아니죠. 저 친청 반청의 싸움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싸움 뒤에는 대통령실 혹은 이재명 대통령 뭐 이들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 요런 해석 부분도 또 있다고 좀 봐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 해석이 이런 예.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싸움을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뒤로 몇 발짝 물러나서 보면은 네. 친청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방 와야 될 수 있는 조직인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정청래는 집권의 우두머리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양분을 해본다면 네. 친노 친문 계열,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입성을 해본 경험을 가진 아. 자들, 이쪽이 이제 친노 친문 계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청와대에 입성해 있는 세력들, 네네. 이게 친명 세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합당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정청래는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친노 친문과 친명의 싸움을 벌인 것이다. 그 사람들이 권력 투쟁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확실히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정청래가 이렇게 혼자 독자 노선을 걷는 거 너무 빨라. 이거를 막아야 돼라고 해서 그 반대파의 힘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 사안이 이 좌초가 됐지만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끝난 게 아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네. 잠시 가라앉혀 둔 것뿐이지 일어날 것이다라는 또 하나의 그 어떤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어저께 말입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이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런 거를 글을 올렸어요. 네. 지선 이후에 합당을 하고 통합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대통령 입장이다. 네. 요걸 강득구 의원이 올렸다가 근데 그것도 올리는 것도 내가 그냥 상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홍익표 정무비서관을 만나서 이런 거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올린 다음에 정무 수석이죠. 네. 이걸 지운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는 결국은 그럼 대통령이 당의 일정이 하나하나에 지금 간섭을 하고 있다. 그 큰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현주 의원을 필두로 해갖고 요 그 반청 3인방 이 사람들도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까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를 올렸다가
정무수석 얘기를 싹 지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글을 올렸던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속내를 드러낸 거죠. 네, 지우기는 했어도 네. 홍익표 만난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요 글을 지우고 나니까 저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했죠.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항이다. 네. 그래서 청와대는 합당과 관련해 논의나 입장이 없다. 통합 전당대회 개최 등을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그러니까 겁니다.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네. 이재명 청와대는 당무 개입에 오해가 소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잘라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어요. 그래서 좀 입장 표명에 곤란할 경우에는 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원칙론으로 뒤로 쑥 물러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강득구 의원이 말한 내용을 보면은 내가 홍익표를 만났다. 그죠. 아니 강득구 의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의 뜻이 뭐냐? 자,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합당은 없다. 그다음에 이제 6월 중후반과 7월 2달 동안에 합당을 해라. 네. 그리고 8월 들어가면은 통합 전당대회를 하라. 네. 8월 통합 전대. 예. 이제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미 전달이 돼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그것을 나중에 청와대가 뭐 부인을 하고 뭐 삭제를 했던 이거는 나중에 그냥 후일담으로 흘러가는 거고 네. 일단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8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느냐. 지금 아침 신문들이 일제히 3파전이 벌어질 것이다. 김민석이 반사이익을 챙겼다. 네. 이런 얘기가 당장 나와요. 그러면 8월 달 전당대회 때는 정청래, 김민석, 조국 이 세 사람이 당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 네.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뭐였느냐. 차조살청. 차도살인이란 말이 있는데 네. 조국이라는 칼을 빌려서 살청 정청래계를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차도 살청. 차조 살청. 네. 차조 살청. 아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차가 왜 이렇게 밀고 또 나라 걱정했어. 나라 걱정하면서 오시느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기인입니다. 오늘따라 네. 많이 막히고 사고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요즘 진짜 장거리는 정말 다닐 때 진짜 분당이 위험합니다. 예, 네. 지방보다 머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 시간이 제일 막히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분당에서 오셨는데 민주당이 뭐 분당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분당에서 왔는데 늦는 거 보니까 합당도 늦고 분당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저께 이제 저희는 이제 요거를 정청래에 난 20일 만에 제압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호준석 우리 위원장께서는 당협위원장께서는 아니다 이거 지금 잠시 불만 꺼진 것처럼 보이지 이거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강득구 최고위원이 예. 잠깐 올렸다가 삭제한 그 그거. 내용을 보셨어요? 네, 네. 지금 그 그거. 얘기 하던 차례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조금 수세에 몰릴 것 같으니까 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도와준 것 같고 심지어 거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합당된다고 성사가 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벤트까지 준비하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 말이 있어요. 네. 그 전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찌그러지는 것을 아마 못 보겠다라는 뭐 그 정도에 도와주겠다라는 거인데 오히려 이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나누는 얘기하고는 또 반대쪽 그러니까 정청래 네. 대표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어쨌든 개파 갈등이 심화된다라는 거고 개파 갈등이 심화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실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나에 대한 어떤 저항과 항의는 열받지만 일단 당신이 무너지는 건 개파 싸움이 더 가속화되는 거니까 일단 보호를 해줄게 라는 저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네. 가장 피해를 본 건 사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아닐까. 네. 이렇게 되면 근데 통합은 예고했지만 뭐 연대든 어쨌든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유권자들한테 아마 선거 때 가장 많이 듣게 될 질문이 그걸 겁니다. 어차피 통합될 건데 왜 찍어줘야 돼요? 이걸 거예요. 그럼 조국 혁신당은 아마 단체장 후보에서 혹은 뭐 소선거구제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낼 거거든요. 네. 그러면 통합에서 있어서 지분을 뭔가 높일 수 있는 뭔가 그 계기는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가장 피해를 보건 조국 혁신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봤다. 조국 신당의 이제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오늘 조국 대표의 이제 이 워딩에서 오늘 아침 워딩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6.3 지방선거 연대인지는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이 합당 과정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를 보게 된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는 국민과 양당 당원께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게 뭔 뜻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자, 이 합당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우리한테 주기로 했던 거는 정확히 줘야 돼. 라는 저는 요청 같은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현주 나한테 모욕감을 줬잖아. 이현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저는 묻고 있는 느낌도 조금 들거든요. 네. 네. 그 어떻게 보셨어요, 이 어디? 그러니까 저는 그 강덕구 예. 그 최고위원이 자기 텔레그램에 뭐 어디 올렸다가 삭제된 게 아니라 자기 SNS에 올렸었던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예, 페이스북에. 네. 그럼 이걸 실수라고 볼 수 있나 저는 의문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네. 대통령도 당의 통합 합당 그 반을 찬성한다. 네. 이런 거 이제 보여주려고 해서 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도 합당에는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인자와 3인자가 손잡고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었던 네. 난이 벌어진 것을 눈앞에서 목도했는데 네. 선거 후라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것을 찬성할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미 이 과정에서 감정이 이렇게 많이 상했잖아요. 조국은 친명들하고는 완전히 거의 원수처럼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선거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합당을 찬성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한테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 사람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그 표결 그 할 때 네. 검찰과 내통했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사실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러고 하면서 결국은 공천 때 다 학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똑똑히 지켜본 사람이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이것은 이제 나의 목숨의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낼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싸움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명청대전은 계속해서 정청래의 나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친명계 의원들이 한 80명 정도 모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내일 뭐 공식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이 160명이 넘습니다. 네. 절반이잖아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절반밖에 안 된다. 절반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예.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저는 큰 판도는 예. 이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예. 그리고 만약에 더더군다나 지방선거를 혹시라도 민주당이 이긴다면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정청래 쪽으로 힘이 쏠리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건태 의원이 주도를 하고 박성준 의원이 상임 대표하고 김승원, 윤건영 공동 대표, 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한다는 이 모임 이제 내일 정식 명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것은 명칭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약칭을 뭔가 만들어내겠지요.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세력으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모임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저기 안에는 뭐 친명이라고 꼭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친노, 친문 그리고 오래 민주당에서 활동했었던 개파에서 활동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 전체가 전부 다 친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이 공소취소 어쨌든 물 들어올 때 노졌는다고 공소취소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라는 그 오비일이라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네. 그런 민주당 어떤 뭐 패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이 진영의 적자는 아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난을 일으키는 것은 어쨌든 그 적장자를 찾는 것, 친노 친문의 정통성을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복원하는 것.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난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패널들의 어떤 예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과 별개로 대통령이 지금 뭐 수세에 빠져 있는 공소사실 뭐 조작과 관련된 것과 별개로 어떤 그런 따로 별도의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런 평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정청래 민주당이 나의 정말 사법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막아줄 수 있을까? 막으려는 진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의심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좀 들었거든요.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막아야 될까라는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이 물밑에서 오고 가면서 네. 결국은 대통령 측이나 혹은 그 측근들이 이거는 결국은 민주당 전체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확히 멤버를 뽑아서 이 강력한 이 호위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로 이제 귀결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에이 설마야 민주당이 그러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본인이 들은 바로는 그분도 상당히 이제 뭐 정치 구력이 되신 분이고 높은 자리도 했었던 분인데 아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민주당이 꼭 그렇게 이재명 결사 호위를 해야 되는가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흔들림이 좀 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쇼킹하네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 이런 모임들 얘기가 지금 그러게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얘기,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상호지간에 약간 나를 의심하네, 나는 너를 의심하고 있어를 그냥 공개적으로 띄우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의 긴장이 지금 무르익은 게 아닌가라는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소환되는 네. 과거 정청래가 했다는 멘트 나는 이재명이 왠지 싫어.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생각하면 싫어요. 생각하면 싫어요. 그냥 분란만 생기고 생각하면 그냥 싫어요. 네, 생각하면 싫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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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모를까요? 요즘 그런 말이 자꾸 떠오를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이현주 저 최고의 입을 통해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는 없다. 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아닐까.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재명 네.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건이 저는 대북송금 사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화영은 대법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네. 또 결정적인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김성태 증언도 있고 네. 네. 대장동 이런 거는 유야무야할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자기 목줄을 겨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봐요. 네. 근데 이번에 정청래 인사에 2명이나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나를 이제 직접 건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고 실제로도 저는 그런 의도가 정청래 대표 측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제할 수 근데 없다. 그 과정에서 이 취재된 후기들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 측은 청와대가 그 정도로 이제 화가 나서 뭐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직전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과 청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정청래 민주당을 여당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입법 속도가 이렇게 늦다라고 또 질책을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이재명 대통령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제 저는 이번 난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 싸움은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 특검을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 나와 관련된 사건은 이놈이 그 변호를 했었잖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특검이라는 안 게 되죠. 법치를 지키라고 하는 건데 자기들끼리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한 명을 안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대통령 범죄 혐의가 그렇게 많은데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추천의 명분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준철이 윤석열 정부 때 핍박을 받아서 추천을 했다. 핍박받으면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당의 집권 여당의 의원이 80명이 모여가지고 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다 공소 취소해버리겠다. 네. 이게 무슨 옛날에 중세시대 교황도 아니고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이 어떻게 백주 대낮에 이 문명국가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일이 다 왜 비롯됐느냐? 지금 깜빵에 가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조국 전 대표는 형기를 3분의 1밖에 채우지 않은 사람인데 그거를 억지로 특별 사면을 해줘가지고 법치를 무너뜨리니까 나와서 그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업자득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치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올 8월에 광복 특사가 있잖아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이번에 특사 받나요?
매우 어떻게 강력한 유혹을 느낄 거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뉴욕을 누가 봤습니까?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이재명.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송금 사건이 제일 위험하고 치명적이라고 보는 데다가 네. 정청래 대표 측이 이걸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액션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네. 제일 불안한 거는 이화영의 입일 거예요. 예. 사람 말 한번 다시 뒤집으면은 네.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아니 조국도 했는데 못할 게 뭡니까? 지난번에는 왜 안 풀어졌죠? 그때 이제 조국부터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한번 숨고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8.15 특사가 어쩌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날짜일 수가 있어요. 이화영은 아마 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을걸요. 네. 이번에도 안 해주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나 가만히 안 있는다. 그게 저의 추정입니다. 예.